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우선 KSY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제 멤버십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저의 태도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커뮤니티 글은 FOMC 이후 현금 관리에서 공포 속에서 매수 쪽으로 태도를 옮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태도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매수와 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생각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기록하고자 커뮤니티 글과 멤버십 카톡방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5월 5일 오늘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5월 1일에 올렸던 영상에서 코인 계좌가 바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8,300만원을 기록하고 있던 코인 계좌가 현재 마이너스 6천만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 계좌의 평가 금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핏썸 계좌에 850만원이 있으니 약 2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미국 주식 계좌는 CONL을 FOMC 전날과 FOMC 당일에 매수를 하여 현재 16%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 금액이 2억 6,9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잘 매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이렇게 며칠 만에 조금 높은 확률로 16%의 수익률을 보일 만한 곳은 제가 보기엔 저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인과 주식의 시간의 차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월, 3월 급하게 코인이 오르는 바람에 코인 계좌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너무 빠르게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시계열이라면 월 단위로 천천히 옮겼어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식에서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에서 코인으로 월 단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치를 얻습니다. 결국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닌 많은 자잘한 실수를 하더라도 큰 방향이 오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 뭔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열에 따라 시간봉에 집착하고 일봉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주봉과 월봉을 눌러주시는 습관을 한번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시적에서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좁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FOMC 전 공포로 몰아넣은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FOMC 전의 금리 인상에 대해 여론이 생겼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FOMC는 그런 무리수를 둘 만한 곳이 아닙니다. 9%대의 CPI를 현재 3%대로 내려오게 만든 것은 2년이라는 시간과 제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5.5%의 금리 유지였습니다. 이 뜻은 현재 5.5%의 금리 자체만으로도 동결만으로도 물가를 내리는데 좋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CPI가 올라버리니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물가가 오르니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걸렀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에 걸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겠죠. 과거의 볼커의 실수처럼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하며 경제 환경의 변동을 크게 주면서 10년 동안 어려운 경기 상황에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보다 경제에 대한 안정화를 원하는 쪽이 연준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대부분의 기간을 보수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제로금리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보수적인 태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제로금리 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꾸준히 연준의 태도를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 이상의 금리 인상은 택도 없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공포 속에서 과감하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을 겁니다. 자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환경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역시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에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22년 6월까지도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CPI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자 과감하게 노선을 틀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것은 공급 충격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미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는 다른 조건인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같다면 가능성을 논해볼 수 있으나 지금 미국은 석유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전제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석유에 대한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충격은 긴 시간을 놓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알아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종종 언급했었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받아 적거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분들은 받아 적고 입력을 해야지만 저장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다른 채널 유튜버가 말한 내용을 받아 적지 않고서는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소모용이 강한 유튜브에서 좀 회의가 많아져서 차라리 커뮤니티 글로 옮겨놓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하여 FOMC 이후로 방향의 전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FOMC에서 시장이 우려하던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고 오히려 QT 축소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CPI는 다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도 3월까지 올랐지만 4월, 5월은 하락으로 얼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CPI, 6월 CPI에 영향을 주겠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채금리 역시 고점에서 유지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공포를 주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바라보는 것은 유동성이어야 합니다. 현재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동결을 하고 있어도 유동성이 확대만 되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간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애미 유동성은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금리 인상인가요? 연준이 좀 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시장에 충격이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 충격이 일어날 확률이 10%에서 20% 정도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80%에서 90% 정도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며 움직일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를 정확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수평선이 20주선이었고 검은색 수평선이 5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중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121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상승장 종료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서 매도를 하지 않았죠. 걱정을 했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는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뉴스와 소음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귀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채널을 이탈했으니 팔아야 한다. 이제 와서 트랩이었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진 대응이 아닙니다. 저는 지지를 확인할 때 개미들이 심리적으로 건들면 가장 많이 털려나가는 지점을 생각합니다. 가장 굳게 믿고 있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21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져줘야 공포를 가장 많이 줄까 생각을 합니다. 20주선과 5월선 정도면 꽤 공포를 주겠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지켜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경험입니다. QQQ 차트입니다. 과거 2023년 10월 바닥에서 201선을 이탈하였죠. 이때 미국 주식 카페 분위기가 망하는 줄 알았죠. 다들 많이 예민해졌었습니다. 저 지지선이 개미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 살짝만 깨고 내려와도 패닉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기술적 분석은 오늘 매수자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5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캡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잠깐 내려올 수 있지만 전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했던 조정이 거의 조기 종료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조기 종료의 확인은 CPI와 PCE와 FOMC로 확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치와 다르게 발표가 된다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스닥 신고가 부근의 리테스트 과정을 완벽히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보수적인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현금을 좀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QQQ 기준으로 408까지는 와줘야 제가 찜찜하지 않게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받쳐줬을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시장의 과열 정도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조정에서 제가 상승이 국면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이 국면에서는 하방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10년물 국채 금리여도 그것을 대하는
주식시장의 태도가 상승 2 국면에서 과열 국면인 상승 3 국면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투자자가 안심을 하게 되고 더더욱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러다 버블이 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10월 부근에서의 국채금리가 현재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미국의 경제 환경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이 7개월 만에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주가는 작년 10월 부근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러지 않고 있죠. 그러면 경제가 미친 성장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GDP는 2%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성장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속도로 봤을 때 과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와 속도와 사람의 인식하는 생각의 속도와 기업의 속도와 제품의 속도와 정보의 속도는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의 개념을 넣는 4차원에서의 속도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투자에 임하는 것이 쉬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평범한 사람은 사실을 보고 나서야 믿고 바보들은 사실을 보고 나서도 믿지 않는다. 물론 합리적이고 올바른 쪽에서의 사실과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모든 생각을 글과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최대한 잘 설명해 드려보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점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